조선 궁중기사. 그들이 부인이나 부인의 정부손에 죽은 이유. 조선시대의 간통사건은 살인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정절이 강조되었던 시대인 만큼 간통사실이 발각되면 중벌을 받았기 때문에 이를 모면하고자 배우자를 죽이려고 시도한 것입니다. 특히 부녀자들이 남편에게 간통사실을 들킨 경우 간통한 남자와 공모하여 남편을 살해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세조 1년인 1455년 윤 6월 25일의 실록입니다. 세조실록 1권 세조 1년 윤 6월 25일 기사 세 번째 기사 1455년명 경태 6년 형조에서 내은이와 간통하고 그 남편 최호를 살해한 전라도 옥과연 지필종의 죄를 청하다. 형조에서 아르기를 전라도 옥과연에 수감돼 있는 죄수 지필종이 일찍이 최호의 처내은이와 간통하고 이와 공모하여 최호를 살해하였는데 내은이는 먼저 이미 죽었으니 청컨대 지필종을 율에 의해 사형에 처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이 사건은 유부녀가 외간 사내와 간통하고 남편을 살해한 전형적인 사례인데 내은이라는 여인은 지필종이라는 사내와 간통하고는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그와 공모하여 남편 최유를 죽였습니다. 하지만 범죄 행각이 드러났을 때에는 내은이가 이미 죽은 뒤라 지필종만 사형에 처해졌는데 내은이가 자살을 했는지 자연사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정황상 간통을 저지른 지 꽤 시간이 지나서야 범행이 발각된 듯합니다. 유사한 사례가 또 있는데 이듬해 9월 11일 실록입니다. 세조실록 5권 세조 2년 9월 11일 무인 네 번째 기사 1456년명 경태 7년 형조에서 간통과 남편을 죽인 죄를 아내에 대해 죽일 것을 청하니 따르다. 형조에서 아르기를 금산 죄수 서중선이 김봉의 아내 소질장을 간통하고 공모하여 김봉을 죽였으니 서중선은 응당 배워야 하고 소질장은 능지 처사하여야 합니다. 지난 죄수 중 달선이 박실의 아내를 간통하고 박실을 죽였으니 또한 응당 처참하여야 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이 사건도 지필종 사건과 비슷한데 간통사실이 발각되자 부인이 간부와 함께 남편을 살해한 것으로 그 후에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세조실록 39권 세조 12년 7월 5일 갑술 두 번째 기사 1466년 명성화 2년 이웃과 간통하고 남편을 공모 살해한 만중과 고미를 현상 치적해 하다. 파주에 거주하는 별시위 전치경의 아내 고미가 이웃사람 만중과 몰래 간통했는데 전치경이 병든 것을 틈타 공모하여 죽이고는 공공연히 같이 살다가 그 후에 만중을 따라 도망하였다. 임금이 이 말을 듣고는 크게 놀라면서 말하기를 법으로 마땅히 다스려야 한다 하고 승정원에 명하여 팔도에 치서하여서 널리 수색 체포하되 잡은 사람에게는 중한상을 주고 용접한 사람은 대죄에 처하게 하였다. 이를 들은 세조는 현상금까지 걸면서 두 사람을 체포할 것을 명령했지만 그들을 잡았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사건들의 공통점은 부인이 간통한 후 간부와 함께 남편을 죽였다는 점인데 왜 부인은 남편을 죽일 수밖에 없었을까요? 답은 간단한데 간통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웠기 때문으로 오늘날에는 간통죄가 폐지되어 간통을 저지른 사실이 발각되어도 중벌에 처해지지 않지만 조선시대에는 사형까지 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부녀자의 간통에 대한 처벌이 심했던 탓에 간통죄로 죽으나 살인죄로 죽으나 매 한 가지라는 의식이 팽배했던 것입니다. 성종 1년인 1470년 3월 10일에는 선산의 산호비 석금이 백정의 딸 춘희와 간통하고 그녀의 남편 몽골이를 살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종실록 사건 성종 1년 3월 10일 기축 다섯 번째 기사 1470년 명성화 6년 형조에서 간통과 살인을 한 자들이 받아야 할 죄율을 아르다. 형조에서 삼복하여 아르기를 선산 죄수인 산호 석금이 백정의 딸 춘희를 간통하고 춘희의 본 남편인 몽골이를 모살하였으니 죄가 율의 참대시에 해당하며 산호 이만은 석금의 말을 듣고 몽골이를 함께 죽였으니 죄가 율의 교대시에 해당합니다. 수원 죄수인 양녀중원의 삼촌질인 최경지 최경선, 육촌형인 최의림, 칠촌질인 최옥천이 중원의 집종 북강과 더불어 중원을 모살하였으니 죄가 율의 최의림은 존장이므로 교형에 처하고 옥천은 심화 비유이므로 차명에 처하며 최경지 최경손 북가는 기친 비유이므로 능지 처사하는 데 해당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르되 명하여 최경손은 차명에 처하게 하였다.
참대 시은 사형을 할 때 가을철 추궁까지 기다리던 일이고 기침 비유는 기념복을 입는 족친으로서 학렬이 낮은 사람과 나이가 어린 사람을 이르는 말입니다. 심화 비유의 심화는 심화의 복을 입는 친족을 말함이고 비유는 학렬이 낮은 사람과 나이가 어린 사람을 아울러 이르는 말입니다. 이 사건은 피살자의 부인이 직접 살인을 도모하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남편을 간부가 해쳤다는 점에서 앞의 사건들과 맥락이 비슷합니다. 정부가 본 남편을 죽인 경우는 아니지만 세조 4년 3월 10일에 일어난 사건도 간통 사실이 들통날까봐 살인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앞의 사례들과 유사합니다. 세조실록 12권 세조 4년 3월 10일 정유 두 번째 기사 1458년명 천순 2년 주인의 동무매와 간통하고 주인을 죽인 전라도 장흥의 산허 덕진을 능지 처사하다. 형조에서 아뢰기를 전라도 장흥 사람 산허 덕진은 그 주인 손중지의 동무매인 신비를 간통하고 신비와 더불어 공모하여 손중지를 죽였으니 요리 대시하지 않고 능지 처사하는 데 해당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대신은 사형수를 가을까지 기다렸다가 처형하던 일인데 남자종이 주인의 동복누이인 신비와 간통하고 그 사실이 발각될 것을 두려워하여 주인을 죽인 사건입니다. 신비는 형제인 손중지를 죽이는데 동참했는데 이 또한 간통 사실이 발각될 경우 죽음을 모면하기 힘들었기 때문인데 간통에 대한 지나친 단죄가 도리어 살인을 조장한 셈이니 참으로 역설적입니다. 오늘 조선 궁중비사는 그들이 부인이나 부인의 정부 손에 죽은 이유였습니다.